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월요일 날 또 한 번의 변동성, 또 한 번의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3,250원부터 3,500원의 박스권이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날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암호화폐 코인 리플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예곡을 눈을 떼지 마라, 파장을 일으킬 만한 몇 가지가 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곧 우리가 XRP 리플 코인에 앞두고 있는 시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물 ETF가 있습니다. 자, 선물 ETF는 어디 거래소? CME 가장 큰 글로벌 큰 거래소에서 리플의 선물 ETF가 출시가 된다.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는 20일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 당연한 기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단순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선물이라는 것은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요인도 무조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현물 ETF, 선물 ETF, 이러한 ETF가 나온다는 것은 XRP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래소에선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분산된다라고도 하죠.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투자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는 20일 미 예정된 CME의 선물 ETF 출시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에 ETF는 XRP 유동성을 크게 높이는 부분, 또 하나 현물 ETF의 승인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현물 ETF가 있고 선물 ETF가 있죠. 자,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선물과 현물은 다른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물 ETF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미국의 기관입니다. 또한 현물 ETF는 누굽니까? 잘 알고 있는 SEC, 바로 미국의 해당되는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의 ETF가 출시가 됐다. 다른 한쪽 기관에서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게 압박감을 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비트맥스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트맥스는 니플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니플은 커뮤니티가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뉴스냐? 좀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5월 19일, 그러니까 5월 20일로 예정된 CME 그룹의 XRP 선물 출시를 앞두고 더욱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CME는 전통 금융권 시장의 대표적인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의 확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그만큼 XRP 니플 코인은 일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는 벗어나서 전통 금융 시장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시장에 니플 효과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폭발 직전에 니플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곧바로 XRP가 급등력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ETF로 자금이 분산되는 그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XRP 해당되는 코인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달 내내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했다가 다시 또 한 단계 올라왔긴 했지만 3,250원에서 3,500원 박스권 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늘 날짜로도 2% 이상 빠져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부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ETF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인 거고 니플한테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긍정적인 이벤트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춰주고 있는 기관, 기업들,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이 현재 시점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XRP 니플 코인 물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여기 5,000원대 부근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 번의 횡보,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 번의 횡보. 물론 계단식 상승력이라는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갈까? 그렇게나 호재가 많다라고 하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이 부분은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호재성 이벤트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기대감.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미국 입장에서 달러와 1대1로 연관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점에 자산을 분배하고 있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맞추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에 맞서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2% 빠진다고 매도하고 또 올라갈 때 매수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안정적인 매매 대응 전략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링크죠.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어떠한 링크냐? 이 부분을 보시죠.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자, 링크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채널은 어디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자료만 받기도 선택 가능하고요. 이 자료를 받을 만한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입력하게끔 되어 있죠. 자,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은 이러한 시장에서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코인들을 들고 있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자료 받기 선택하시면 자료 먼저 보내드릴 거고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이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산의 플로우, 자산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자, 이게 5월 19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위원회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당등시켰는데 암호화폐는 큰 영향이 없다. 니플은 오히려 1%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말하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바로 주식이 내려간다. 이 말은 곧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전통 금융시장에서 매도가 되는데 이 자산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새로운 투자처, 가상자산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거. 자산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더욱더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 어디가 있을까? 그 부분을 찾고 나서 움직인다는 거. 이 말인즉슨 가상자산 시장은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의 입장에서도 더 긍정적인 힘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보게 되면 니플은 이제 곧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선물 ETF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RP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또 한 번의 이동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현물 ETF도 나온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자산이 또 이동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자산이 이동된다고 해서 아예 끝나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자산은 분배가 되고 새롭게 다시 자산이 유입되는 형태를 가져온다라는 거.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냐.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들의 자금은 이동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XRP 니플 코인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자, 이 미플코인의 가격은 지금 오늘 날짜라도 2% 떨어지고 있는데 돈은 몰리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XRP ETF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ETF의 기초 자산은 XRP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XRP를 사 모아야 되거든요. 사 모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면서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겠죠?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당연히 좋죠. 근데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니 개인들이 물량이 딱 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야 돼요. 털고 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리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은 달라붙을 거니까 이거를 원치 않는 고래들은 올라갔던 것도 끄집어내리고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들은 비중을 추가한다.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자연스럽게 매도로 유도가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 당연히 그들은 그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을 왜 관리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XRP가 그렇게나 좋은 소식이 많고 호재성 이벤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갈까? 당연히 이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들도 투자 심리를 지켜가면서 매매 대응하려면 무조건 비중은 관리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 나온 소식인데 니플 코인이 XRP가 니플랩스가 상장하는 거겠죠.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을 것이다. 최대 735달러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자, 이거는 IPO를 말합니다. IPO가 뭡니까? ETF와 함께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떠올랐던 게 바로 니플의 ETF IPO죠. ETF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IPO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 당연히 니플랩스가 상장하는 거지만 그에 대한 수혜가 니플한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 IPO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의 CEO가 우리가 IPO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다. IPO는 올해는 없다. 왜? 우리는 돈도 많고 우리가 더 특별히 알려질 필요도 없다. 이미 유명하다. 라고 하면서 2025년에는 IPO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이 XRP 니플 코인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큼 자산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우리는 유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IPO를 한다는 건 시장에 더욱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니플은 자체로도 자산도 충분하고 유명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꼭 기업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아예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2025년에 계획은 없다라고 했지만 계획은 언제나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SEC가 우호적인 부분이 없죠. 최근에 우리 니플 코인이 마이너스 7% 급락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SEC랑 XRP랑 우리는 서로 합의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합의점을 승인해 주지 않고 기각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 기각 또한 이유가 있었어요.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들은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게 중심을 잡고 보셔야 된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XRP 니플 코인 그러면 안정적인 CME에 상장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CME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대 거래소예요. 전통 금융 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한다. 무조건 CME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CFTC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이 아니라 선물 상품 위원회예요. 선물 상품 위원회 이것도 CFTC도 기관입니다. 미국의 기관이거든요. 누구와 대적합니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와 대적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CFTC도 미국의 기관, SEC도 미국의 기관이에요. 근데 얘네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상자산은 증권성 여부가 있다, 없다.
이 CFTC 위원장은 SEC의 위원장을 반박했었거든요. 어떻게 반박했냐? 먼저 이 뉴스를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선물 자체가 5월 19일 날 출시가 될 확정되어 있다. 19일, 20일 이 부분 자체가 나오거든요.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고조가 된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자산은 먼저 분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외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위원회는 암호화폐 규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2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SEC 지난 정권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잘라냈던 이유가 가상자산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기 때문이죠.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80% 이상이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던 게 SEC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위원장을 잘라냈죠. 그리고 나서 SEC와 CFTC 너희가 합의를 해서 가상자산을 잘 이끌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합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또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CFTC는 기존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자,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속보 내용인데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SEC의 위원장의 정병원으로 반박하는 부분이었거든요. SEC는 증권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으로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CFTC가 먼저 선물 ETF를 출시한대요. 누구? XRP의 선물 ETF. 그러면 SEC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XRP의 ETF, 현물 ETF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서로 나오면서 자산은 또 분배가 되고 자산은 또 포트폴리오가 맞춰질 거니까 또 한 번의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지금 무조건 비트코인 ETF는 엄청나게 안전자산으로 치우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기업들, 기관들의 자금이 그만큼 많이 유입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지긋지긋할 수가 있는데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어떻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수 있죠. 근데 고래들이 매집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올릴 수가 없어요. ETF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올린다? 기초자산이 XRP가 되는 건데 XRP를 사 모아야 되겠죠. 뜨기 전에 모아야 됩니다. 저점에 모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죠. 이 바닥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계속 매수하는데 비중은 늘어나죠. 비중은 늘어나는데 왜 안 올라가? 고래가 매수하는데 왜 안 올라가? 당연히 저점에 매수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무리 바닥이라고 해도 100% 몰빵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은 확실히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연결되시면 어떠한 화면이 나오냐? 이거는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링크로 연결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어떤 화면이죠? 이 화면입니다. 지금 영상은 어떤 채널에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그리고 그 궁금한 코인에 대한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되고 그 자료를 받을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니플 코인이 계단식 상승한다고 했으면 어느 라인에서 어디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저점을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비중을 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맞추어 드릴 거니까 비중은 얼만큼씩 어떻게 나올 건가? 그리고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SEC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시죠.
자, 리플 블랙록 XRP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이거는 루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루머일까? 이전 이틀 전에 나왔죠. 블랙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9조 달러 규모의 움직임을 갖고 한다? 이거 아직 허위다. 우리가 투자설에 대해서 허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으니까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5월 17일 토요일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블랙록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SEC한테는 막강한 힘을 더욱더 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죠. 다만 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계획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블랙록의 큰 손들 있죠. 큰 거물급 고객들은 XRP ETF에 굉장한 기대감이 높아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지만 이후에 다시 그 계획이 생성돼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얘네들가 투자한다는 것은 1경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조 투자설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SEC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하겠죠. CFTC가 먼저 선을 그었기 때문에 SEC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XRP 현물 ETF가 6월 17일 날 승인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XRP 현물 ETF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압박을 하고 있는 SEC를 압박하고 있는 CFTC다라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ETF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ETF가 나오면 자산은 무조건 분배됩니다. 분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산은 한정되어 있고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매도자금, 그 매도자금은 가상자산으로 쏠려 들어올 것이고 그 쏠린 자산 자금은 다시 또 ETF로 쏠릴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분배가 먼저 나오고 나서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부분. 또 하나, 이 XRP 니플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은 급성장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4달러를 돌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어떤 걸 말합니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XRP,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니플이 최초에 만들었을 때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될 수 있다. 라고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실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관점이 생기거든요. 어디? 미국에서 말이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실생활 결제 대혁명을 갖고 있는 XRP라고 합니다. 자, 미국 약국 체인을 장악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우리들 개인들의 지갑에서 XRP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생긴다는 거.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꼭 붙들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달러와 발행한다는 거가 똑같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을 거지만 이 부분은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당연히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시면 확실한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XRP 니플 코인은 오늘 날짜로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린 어떠한 투자 심리를 갖고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또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 라인을 잡고 어떠한 비중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자,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영상을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드릴 건데 어디로 받으실 건지 이 부분들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된 투자의 심리에 확실한 승리를 같이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은 수익 구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지도 같이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